이 자금 조달 서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디슨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이번저액에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후에 요청이 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와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한 10개월 전후로 해서 서명 요청서가 오게 됩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공문의 형식으로 오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증여나 차용 같은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주로 추가 서명 요청이 왔는데, 최근에는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데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해서 서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전수조사를 하는 느낌인데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증빙 제출 대상이긴 하지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증빙의 제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하고 실제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잔금을 칠 때 자금 조달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가 서명 요청이 온다기보다는 거래를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명 요청이 오게 되면은 3장의 신고 소명서 양식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양식들 각각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같은 소명인의 인적 정보를 기본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요. 목적 부동산과 부동산의 거래 금액, 그리고 중개업소를 이용한 경우 중개업소 정보들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단순 정보 기입이기 때문에 크게 작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의견입니다.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보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이르는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일자별로 계좌이체를 얼마, 어디에 어떻게 입금을 했는지 적어주시고 잔액증명서나 이체확인증 같은 관련 증빙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표로 지급했다면 수표 발행 내역서를, 그리고 임대차 승계를 해가지고 따로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전세 계약서 같은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입니다. 양식을 보시면은 좌측에는 최초의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최종적으로 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최초에 제출했던 자금 조달 계획의 내용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의 작성 요령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양식을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항목들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소명 의견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자금 조달 내역은 여러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와 똑같은 요령으로 기재하시되 실제 여러분의 자금 출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명란에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5천만 원 사용했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예금액 5천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관련 증빙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증명서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명서 의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작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다 기재하지 않으시고 별지를 활용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명 의견에 적은 내용과 관련 증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부호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에 단순히 잔액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동산 거래 기간 동안의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으로 인한 입금 및 출금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관련 참고 문구를 기재해가지고 담당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자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추적할 수 있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은 자금 조달 관련해서 소명 요청을 받은 후에 상담 요청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조달 소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금 조달 서명 요청을 받고 저희 상담을 진행해서 자금 조달 서명서를 작성한 분이 계신데요. 사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금 더 잘 작성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증여 신고도 해야 되고 차용증도 써야 되고 굉장히 업무 처리가 많아졌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작정 작성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적절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고요. 또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고나 세금 임원자 회계사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